예, 시작에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예, 시작이요. 뉴욕 증시가 뭐 난리 났습니다. 훅 꺼지면서 출발을 해서 놀랐는데 그래도 네. 회복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보면 훅 꺼진 것이 이제 분위기 이제 기술주들이죠. 기술주들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보면 엄청나게 초반에 많이 내렸었고요. 사실 S&P 500도 마찬가지 다우도 한 350포인트 정도 빠졌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오후장 들으면서 가파르게 회복을 하면서요. 다우지수는 강보합에 끝났고요. S&P 500도 한 0.15% 오히려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나스닥도 2% 넘나들게만 하락을 하다가요. 결국 마이너스 0.5% 정도를 했으니까요. 상당폭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로 흔히 얘기해서 보면 양봉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 모습이 오늘 길게 좀 나온 종목들이 시초가 대비했을 때 올라가면서 네네. 마무리되는 거 그런 것들이 양봉. 많이 나올 예. 것 같습니다. 유가는 다시 62달러 수준을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금 가격도 1,800달러로 회복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파월 의장의 뭐라고 얘기할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예측했던 부분입니다. 파월 의장은 사실 작년 9월부터 거의 스탠스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 다만 아직까지 위험성이 많이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거를 제네 옐런 의장은 조금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경고까지 했는데요. 그런 거를 특히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9월부터 고용 시장을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용 시장이 불안하다는 걸 극히 강조하고 있고요. 오늘 특히 로우 인컴 즉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적극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계속해야 된다. 지금 어찌됐건 완화 정책을 계속해야 되고 있고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라는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플레이션 조금씩 이런 거 올라가고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오늘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아마 오늘 밤에도 또 그 이후에를 한 번은 하원, 내일은 상원에서 하는데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오늘 얘기할 건 다 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주시장이 오늘 나름 반등이 일단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시장의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성장주,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하는 대형 기술주들은 요즘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새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요즘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 요동치는 게 심해졌고 희한하게 비트코인이랑 같이 기술주들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도 포착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15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했거든요. 이제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면 상당히 또 주가에 반영될 수 있죠. 그래서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지금도 상당 부분 그런 얘기를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이번에 15억 달러로 해갖고 번 돈이 10억 달러라는 거거든요. 차 팔아서 번 거보다 더 네, 많이 그러니까 벌었어요. 더 많이 벌었다는 것인데 이제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마다 변동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어느 정도는 뭐 불가피한 거다 되겠고 순수하게 자동차, 전기차만 바라보던 사람한테 보면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뭐 싫어할 사람도 있고 좋아할 사람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 자체는 부담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면 아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그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자산에서 이런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를 앞으로 담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야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슈가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큰 뭐 이슈거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규모 자체는 크다는 거 다들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테슬라도 중요하죠. 테슬라가 좋은 회사는 거 누구나 다 인정하실 텐데 저는 이 부분 오늘 아침에 꼭 우리 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대 정신이 작년과 올해는 많이 좀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좀 이해하시면 테슬라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이겁니다. 최근 1년 동안에요. 테슬라가 오늘 뭐 최근에 또한 뭐 일주일 떨어지고 연초 대비 마이너스 4%가 됐지만 딱 1년 전 대비 지금은 340%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이요. 제너럴 모터스 있죠. GM이요. 예. GM에 관심도 많은 분들은 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마찬가지. GM이 뭐 이러냐는데요. GM이요. 1년 동안 고작 60%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 올라갈 때 구경만 했다는 것인데요. 올해 들어서 보면은요. 제너럴 모터스가 22% 올라갔고요. 테슬라는 마이너스 4% 떨어졌거든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는 자동차 회사 중에
전 세계에서 돈을 제대로 매출이 늘어난 자동차는 두 회사밖에 없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테슬라랑 페라리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조그만 자동차 빼놓고는요. 그러니까 그만큼 작년에는 성장이라는 것이 모든 시장을 지배했고 그저 유독 예를 들어 IT, 빅테크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위축돼 있으니까 온라인이면 이런 것 쪽에만 집중돼 있던 것이 작년의 시대 정신이었다 그러면 지금 2021년의 시대 정신은 지금은 아주 어렵죠. 우리나라 당장 오늘부터 백신을 맞히지만 미국이나 유럽 일부에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제활동 체계, 백투 노멀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작년에 소비가 위축됐던 것이 올해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것이 개인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 소재, 임의소비재 이런 것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가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도 좋아지겠지만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 당장은 테슬라지만 그동안 안 샀던 것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GM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 상징적인 면으로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테슬라나 빅테크만 보고 일부 개별주만 보면 머리 아프지만 디즈니 갖고 계신 분은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디즈니 오늘 또 지금 2%, 3% 가까이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오마이현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지금 돈을 제일 많은 사람은 다시 제프 베조스가 됐거든요. 그렇지만 세계 한 4위 정도 되는 부자가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워런 버핏 누구나 다 존경하시잖아요. 버크셔에서 오늘 또 사상 최고가를 갔고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산업재 섹터에서 모든 공사를 하거나 그러면 우리나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장비 대여하는 업체들. 그런 것들이 돈을 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유나이티드 렌털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상 최고가를 막 가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이 시대 정신이다. 지금 당장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재개 로테이션의 우위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 볼만한 게 많다라는 관점에서 짚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인식의 대전환이 이제는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짚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 투자할 때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여기 잡아주신 거는 구리 가격 역대 최고가. 저는 뭐 이게 뭐 인식의 대전환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한쪽만 시장을 보시면 그게 나쁜 게 아니지만 그렇게 그런 한쪽에 쏠려 있는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다만. 다른 주식이 올라간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주식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금융주도 미국에선 또 최고가 가고. 예.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구리 가격을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또 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수요 산업이 좋아지는 겁니다. 수요 산업이 진짜 상상 이상으로 여러 번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죠. 전기차에도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많이 여기저기 쓰이고 있기 때문에 구리가 수요가 생기는데 그만큼 더 구리가 좀 올라가는 것 중에는 소위 고품위 구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품질이 좋은 구리에 발굴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구리 가격이 계속 수요가 생기라는 거죠. 광산이 새로 발견이 덜 되고 있고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광산 발견해도 그걸 채굴하기까지 한 7년이 걸린대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건 이제 품위라고 그러는 고품위가 좀 적어진다는 게 핵심 키워드라고 일단 그것 좀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 그러다 보니 9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가는 겁니다. 다른 그 상품보다도 먼저 가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게 돼서 이제 전 세계 이제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구리 광산 갖고 있는 것도 올라가고 소위 구리를 갖고 재련해서 이런 것들도 다 올라가는 그런 하나의 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NH투자증권도 12개월 구리 가격 목표를 어저께 발표했는데요. 지난 2011년에 톤당 190달러 수준인데요. 이번에 1,5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레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도 그런 얘기 하니까 NH가 됐건 국내 몇몇 증권사에서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있거든요. 세상에 대한민국에 2,000개 주식이기 때문에 관련주를 찾으면 뭐라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들 상식적으로 들어보신 것이 LS라는 풍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LS는 동이랑 사실 많이 연동해서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구리 얼마나 구리가 얼마나 많은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할 때는 그냥 관련주라고 하면 나오는 것이 수도 없이 많죠. 여러분들 쓰시는 HTS 어느 증권사나 어느 증권의 HTS나 MTS에서 한번 구리 쳐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녹색창에 쳐보시면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것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구린이나 풍산을 얘기하는 건데요.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키움증권이요. LS의 목표 주가를 9만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5.5% 올려놨고요. 풍산의 목표 주가를 3만 6천 원에서 4만 3천 원으로 19%로 올려놨습니다. 역시 이런 것들은 시대의 흐름에 지금 맞기 때문에 아마 흔히 얘기해서 트레이딩 매매 이런 거 충분히 트레이딩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해외 선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거 직접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구리나 뭐 이런 거, 아연. 근데 알루미늄 있는 이런 것들인데요. 구리는 거래가 제법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런 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하시니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직접 구리나 아연, 뭐 알루미늄 같이 아니면 구리 아니면 전체 원자재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보네요. 몇 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ETF. 대표적인 몇 개 있는데 예. 시장에서 뭐 내일 좀 봐서 시간 봐서 내일 한번 좋아요. 정리해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구리에 대해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주식에 상장된 구리 관련 기업은 광산 기업입니다. 이제 미국에 상장된 프리모트 맥모란이라는 기업들이 막 최고가 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 부산물이나 재련하다가 남는 거 이런 것들과 연관돼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세 탄력도가 붙지는 않고 있지만 연동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LS, 풍산 등등 말씀을 주셨고 해외 ETF 구리 관련 직접 관련이 있는 이런 것도 투자의 아이디어가 되겠다라는 부분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오늘 장 키포인트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